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우리 446페이지 보시면 재산세죠, 여러분들. 자, 이제 드디어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세금이요. 재산세, 우리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거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것도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산세는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세 문제가 계속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매년요. 근데 이제 그 29회 시험은, 지난 29회 시험은 재산세만의 순수한 문제 두 문제, 그다음에 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하고 묶어가지고 종합문제 속에서 종부세 내용, 재산세 내용 묶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답이 재산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재산세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또 한 문제는 또 재산세 출제될 때 종합 문제로 출제돼가지고 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오지선다를 또 구성합니다. 재산세요. 이번 순환은 역시 성격.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세금 어떤 성격의 조세냐. 그다음에 재산세요.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 중에서요, 토지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농지 1000평이 있어요. 나대지 1000평이 있어요. 공장용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면적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제 이런 거에서 좀 호흡을 좀 맞춰서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니 다른 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 이거 되겠어요? 그러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 안 되지 여러분. 자, 농지나 나대지나 자 이런 것들을 공장용지나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그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해요.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토지 이용 모습에 따른 별도 분리 종합으로 나눴을 때 토지 유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토지 이용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요. 토지 이용을 묻는 직접적인 문제는 가끔씩 나와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고요. 제가 올해 29회 시험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번에 시험에 그랬어요. 토지용 구분은 가끔씩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 토지용 구분은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별표 3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29회 시험에서 다음 중 종합지방세법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해가지고 토지용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묻는 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번 우리 2차 시험에서, 이번 중개사 29회 시험에서, 지난 29회 시험에서 복수정답 이의제기 받아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는데, 공법하고 세법에서. 근데 그 세법에서 그 문제가 이거였어요. 토지 이용 구분 묻는 문제에서 그 정답은 명확한 거였어요. 맨날 우리가 공부한 명확한 거였는데, 하나가 이제 단서 전제 조건을 좀 안 달아놔 가지고 이게 종합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문제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 전제 조건 안 달아가지고 이제 복수정답으로 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토지용 구분 문제, 제가 이번에 역시 이번 그 여기 했겠어요서 시험 당일날 제가 했거스 여기 와가지고, 강남 여기 학원에 와서 그 이제 저 가다반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문제 받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입수해가지고, 제가 받아오는 건 아니고 직원분이 갖고 오죠 그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그 미리 풀어봐요.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거든요. 답을 미리 맞춰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춰보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답 맞추면서 역시 느낀 것은, 야, 역시 제 스스로가 감탄이 돼. 야, 어떻게 예상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토지용 구분 이거 가끔씩 나오는 거거든요. 독립한 문제로는.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문제가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게 올해 또 딱 나오냐. 그러면서 제 스스로 감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히 강의하니까 그런 거 맞춰야지 그러는데 당연히 맞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 거는 올해 나올 차례 됐다. 이거 맞추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올해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내 예상이 역시 틀림없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감탄했는데 이번에 별표에 3개 있었어요. 29회 시험 전에는. 근데 이제 별표에 2개로 30회 시험은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오는 거라면서 30회 시험에 또 독립한 문제로 토지용 구분을 묻는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자, 근데 안 나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나? 근데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왜 별표신 2개냐 여전히? 토지용 구분을 묻는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도 이 토지용 구분을 못하면 재산세에서 세율이라든가 등등이요 문제 풀 때 자 어떤 건지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 유형 구분을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용 구분은 간접적으로는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시 2개입니다. 3개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이 납세 의무자는 한 5년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5년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뭐 자주 나왔던 건데 중요했던 건데 최근에 한 5년이 계속 나오다가 연달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29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5년 계속 나왔는데 6년 채울까? 진짜.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그런데 5년 계속 출시돼. 근데 여전히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나오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별표시 일단 3개는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납세무자가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왔어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하나 들어 있었는데 자, 30회 시험은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시 3개입니다. 또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자 어떻든 간에 종합문제든 뭐든요. 이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역시 이거는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출제 1순위예요. 별표 3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 관련한 얘기 있잖아요. 납세 절차. 이것도요. 29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뭐 납세 절차는 매년 별표 3개예요. 매년 별표 3개인데 역시 29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재산세는 항상 또 출제 1순위입니다. 매년 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과세에서 제외하느냐. 이 비과세가 28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는 가끔씩 나오는 건데 비과세가 자 여기에 28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 비과세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29회 시험 전에 재산세 비과세가 또 독립한 문제라도 나올 가능성은 낮다. 28에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종합 문제 속에서는 또 지문 한 줄씩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재산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재산세 한 문제나 하여튼 종합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하여튼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 보니까 공부는 이거예요. 자, 각 강론에서 각 세목별 공부는 이겁니다.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그럴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의무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럼 계산된 세금은 또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 또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목들 공부는 다 과세 주체 누구고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납세지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역시 재산세도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의의 및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니까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인데요. 개요에서 의의입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주소지 아니란 얘기죠.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대표적인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밑줄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즉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의 주소이다 밑줄 쫙입니다. 재산세 우리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요. 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 또 B주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9억 원. 자, 그 다음에 C라는 또 상가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C라는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30억. 그 다음에 또 D라는 또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자, 재산세를 강남구청장이 갑에 대해서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하느냐. 주택은 소유자 인적상 고려하지 않죠. 물건만 봅니다. 물세니까 주택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세 계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상가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요. 우리 관할구역 내 C 상가 토지가 갑소유인데 D 상가 토지도 갑소유네. 그러면 이 상가 토지 가격을 합쳐가지고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재산세는 원칙 그래서 뭐라고요? 물세예요. 건축주택들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인데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질과세 원칙,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 무엇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한 얘기. 이런 건 뭐하러 줄고 여러분? 당연히 그냥 그런 거지. 실질과세 원칙상. 박스 안에 봅니다. 그림을 보니까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세금을 계산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요. 자, 그 특징을 가운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 대장과세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말뜻만 알면 돼요. 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그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세는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과세 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 기록하고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대장이 있고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응익과세 이것도 말뜻만 짐작하시면 돼요. 응할응이에요. 이익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하냐? 응익과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남역 강남역은 강남역 사거리는 너무 높은 빌딩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동네에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보유함으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 응익과세. 말뜻만 짐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학자들이요 응능과세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줄긋지 마세요. 물세입니다. 원칙 물세고 개별과세합니다. 주택별로.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한다. 자, 동그라미 4번은 뭐 물리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수목의 특징, 성격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죠? 공통적인 성격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공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자, 여러분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법에 일과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5가지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써야 돼요. 재산세 대상이 어떤 건지는. 이제 처음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자주 내는 게 뭐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5가지예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가 여기다가 차량이나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차량 같은 이런 것들은 차량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인데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대상이고요. 그럴 때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여러분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무슨 얘기냐? 지적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요. 공유수면 매립간척에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미등록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해서 모든 토지가 대상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대상이 된다. 또 토지 여기 한번 보세요. 토지 모든 토지긴 한데 다만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즉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자, 잘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좀 이제 응용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주택 그러면요. 공시 가격이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같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요. 합칩니다. 그래서 합친 건물과 토지를 합친 통합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공시 가격을 평가해요.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합니다.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의 토지를 합쳐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보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상가는 어떻게 과세하냐면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다. 그러면 상가는 이 건물은요.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공시 가격을 건축물 가격만 따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따로 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을 건물 가격만 따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는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요. 상가는 건물 부분은 따로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개별 과세하는데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건물 부분만 따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요 또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합니다. 자, 그래 따로 과세합니다. 토지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상가와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보이시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셨죠?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주택은 하나로, 상가는 따로따로. 자,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을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범위가 취득세와 원칙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취득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자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자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겠어요? 포함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취득세 할 때 제가 배웠어요. 이미. 자 무허가 건축물은 자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주의요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손 들어가지고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제가 그런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수험생이 왜 신경 쓰고 있냐고.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적발해서 재산세 부과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시험에서 자 재산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왔을 때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되고 양도소득세 대상도 된다. 자 이거만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포함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주택 그러면요.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만을 말한다. OX예요. X입니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물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주택에 별장도 포함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뿐이지 포함해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 재산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자 공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5가지. 먼저 토지를 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 미등록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시험에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X입니다. 미등록된 토지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을 보니까 보조단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키포인트 보니까 토지 대상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를 과세할 때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하는데 자 어떻게 토지 유형을 나누는지 오늘 제가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 잠깐 어떻게 토지용 구분을 나누는 건지 분리, 별도, 종합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그것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이걸 좀 지우고 자,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나누는지 그것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토지용을 구분하는지 이런 것도 다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면 한번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면 토지용 구분은 이제 몇몇 것만 좀 외워두면 쉽습니다. 똑같이 배우는데 어떤 분은 어려워요. 막 그런 분이 계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알겠어요. 막 이런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나누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토지는 그렇잖아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우다시피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계법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토지는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 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자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모든 토지를 먼저 생산과 관련돼 있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핵심 요약 정리를 여러분들 핵심 요약 수업 들은 내용 핵심 요약 정리를 제가 어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저 기본서 그 원고 또 급하게 또 교정 세 번째 또 뭘 교정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저 깜빡하고 그거 막 정신없이 그거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틀렸고 뭐 내일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재산세까지 해가지고 다 또 핵심 요약 정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 그 나눠드리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회사에 보내가지고 저 사이트에 그 제 강의 거기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학원에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어떻게간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전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다 올려놓을게요. 또 여러분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 보면 요거 그대로 필기 제가 지금 판서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용 모습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는데요.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거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업소 같은 캐바레 나이트 같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눴는데요.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생산 관련 토지요. 토지 이용 모습이 자 생산과 관련돼 있고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는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가 있는데요. 이 임야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임야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요. 저 임야 있어요. 그 임야 갖고 있으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임야는 보세요. 꽃 표시를 했는데요. 이 꽃 표시한 임야는 뭐냐면 나중에 배웁니다. 기본서 하면 쫙 열거되어 있는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공익 목적의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일정한 공익 목적의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 같은 것들도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 이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은 자연환경 보존은 조금 해치면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0.2%요.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네. 분위기 또 숙연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얘네들은요. 따로 얘네들만 보세요. 따로 얘네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요. 별도로 모아서 여기 잘 보세요. 별도로 모아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이런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거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자 어느 형의 토지로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네들을 모아서 또 같은 얘네들끼리 합산해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자, 제가 크게 지금 보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했는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분리과세 대상이나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나버가 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적법 아직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적법에 보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1번부터 28번까지 28개 토지 지목이 있는데 28번이 잡종지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공식법 교수님들이 이러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낯설다?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뭘 찍으라고 배워요? 28번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다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얘네들을 사치성 재산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 의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자 보세요. 이 분리대상 토지는 분리과세상 토지는 자 고율로만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율로만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율 또는 뭐로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합산한다는 것은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은 같은 유형끼리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A상가 토지 가격 30억, B상가 토지 가격 20억.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어 소유자별로 그 가격을 합친 가격에 맞는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합산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절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 용어로 나눕니다.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문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게 전부면 공부 끝이지.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지. 그 예외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일단 오늘은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를 과세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나 잡종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 요거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이용 모습에 따라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은 대개 저율분리보다는 세율은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율분리라는 것은 고율은 몇 프로냐면 4%예요. 1천분의 44%가 고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 공시가격이 얼마인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이 얼마인 고급락장 토지,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목장,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공장 용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 기초과정을 수업을 잘 들은 분은 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건 뭐냐? 저율분리상 중에서도 보세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은 007%라고 나중에 막 외워요. 007 빵이 4 비례수 막 외우는데 007%가 제일 낮은 거예요. 농지, 목장이면 맨날 수십 번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외우고는 못 배겨요. 맨날 제가 007 빵이 4에서 007% 뭐냐? 농지, 목장이면 이거 맨날 합니다. 자, 그리고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자연환경 치면서 이용하니까 조금 농지, 목장보다는 세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빵이 2%고 맨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일 때 종합합산, 이런 것 과세표준금액이 5억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도보다는 뭐가 높고 종합보다 높고, 종합보다는 별도가 낮고, 별도보다는 저율분리가 낮고,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뭐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지명 007%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목장을 딱 골랐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세율은 이렇게 높아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을 토지 이용되는 모습에 따라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냐?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게 그렇다. 일반 건축물 접속 토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뭐냐? 대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짬뽕들이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고구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사치성 재산 토지가 주로 4% 고율 분리 대상 토지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농지, 목장, 임야 등은 저율분리 대상 토지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거기 447페이지 키포인트 토지 대상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별도, 분리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은 줄 긋지도 마시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보다 보면 헷갈려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요 내용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토지용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엄청 자세하게 돼 있어요. 양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양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 토지용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로 키도 드리고요. 어떻게 푸는지 위치 면적 따져가지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 초과했으니까 종합 뭐 하면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그다음에 기본서 보면 또 토지용 구분 또 잘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자세히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요거만 이런 취지로 이 모습들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448페이지 건축물이요. 448페이지 건축물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어떤 거냐? 한번 읽어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레저시설에다가 여러분요.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골프 연습장 딱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골프 연습장 등.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그렇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요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항상 레저 시설 나오면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이걸 항상 동의어로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독거 저반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이요.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용 건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축물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에서 제외하고요. 주택법입니다. 의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왜? 따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니까.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니은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그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미출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의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면적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배까지고요. 나머지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 이런 거는 나중에 차차 배우겠습니다. 양가로 4번 선박 항공기 등 읽어보시면 돼요. 하여튼 명칭 불문하고 모든 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뭐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뭐 회전익 항공기, 날개 돌아가는 항공기 뭐 이런 것들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재산세상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에서 모든 토지고 주택 부속토지 제외하고 범위는 건축물은 골프연장 같은 거 포함한 취득세와 동일하게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고 무허가 포함하고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대상이다. 이런 종류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용 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용 모습에 따른 구분 분리 별도 종합 요것만 딱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넘어갑니다. 449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제가 5년 계속 독립화문제로 나오다가 납세무자가 이번에 29회 시험은 지난 29회 시험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엔 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역시 지문 한 줄 하다못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도 별표시 안 해놓으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했구나 벌써. 동작 발언에 잘했어요. 자, 그래서 납세무자라든가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납세절차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우리가 재산세 다 마무리 짓고 또 종합부동산세로 다음 주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끝난 건 아니죠? 복수분하고 가야지. 항상 여러분 배운 거 복수분하고 가셔야죠. 자, 봅니다. 절 보시면 오늘 취득세요. 취득세 납세 절차를 배웠습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했습니다. 어디다 낼 것이냐? 납세지요. 한꺼번에 배웠어요. 지방세, 국세.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디다? 주소지.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언제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라고 그랬죠? 상속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요? 예?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도 60일 내. 3개월, 6개월 아니에요 증여는. 그 다음에 다만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건데 다만 등록을 유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을 유하는 재산일 때는 이 기간 중에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역시 신고 납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원칙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등록하기 전까지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0.025%씩 내년부터 이제 가산되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근데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습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기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 같은. 취득세만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만 취득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가 있잖아요. 조세프 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 왜 없냐? 등록면허세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를 도구에 안 내고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싹 사라지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지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차태현, 유희, 전우치와 친구들. 거기 도사들은 보니까 전우치와 친구들에서 옛날에 나왔는데 드라마 보니까 도사들이요. 그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은 도수를 써서 부적을 딱 붙이니까 자기는 안 보여. 그런 다음에 딱 와가지고 도수를 막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막 저절로 써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자기는 다 등록을 한 다음에 자기는 또 드러내지 않고 싹 또 지붕 타고 사라져. 이런 거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등기 등록을 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지고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요거. 자, 그다음에 보세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OX예요. O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X예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그냥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취득세 내면서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내고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20%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세액에 20%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자,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자 과세주체 도구입니다.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구도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물세고요. 개별과세합니다. 자, 취득세는 근데 사실주의 과세, 실질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형식주의 과세. 나중에 이런 거 다 비교해서 취득세, 등록세 비교해서 다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웃자다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준다 안 준다? 헷갈려 여러분들? 자, 밥 못 먹었으면 등기 없어요. 밥 못 먹었으면 돌려받아야지. 받고 나와야지. 헷갈리는 분들 밥 못 먹었으면 돌려받고 나와야지. 한식뷔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등기 등록이 됐는데 절차 정당하게 근데 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건 안 돌려줍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밥 먹었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 오곡밥이라고 해 그러고 사곡밥 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근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원칙적으로 취득세로 통합돼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포함해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했습니다.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해주고,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은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법 후 국가 등으로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둘 다 신고 납부하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에 있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등록면허세에서 취득 후 등록 당시에 가액이 변경됐다,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러면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1억인데 1억 2천이 됐다. 1억 2천.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세는 과세 표준한다. 왜?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셨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인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 세율 자세한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등록면허세, 하여튼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부과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의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다음 것 같으네요. 자, 납세 절차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내일 추워진다니까 많이 춥답니다. 하여튼 따뜻하게 옷 입고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